오늘도 아스터리언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시장 해석이 아니라 실제 최근 흐름과 배다점 성술의 에너지 현실화 방향을 함께 교차 검증한 개선된 분석 방식으로 5월 21일 XRP 흐름을 초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움직인 차트를 보고 나서야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다점 성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움직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흐름이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전 단계의 에너지 구조에서 먼저 읽어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 XRP 흐름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부 에너지 압축과 방향성 재정렬이 굉장히 강하게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순 횡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 아래에서 다음 방향성을 준비하는 힘이 계속 응축되고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단순히 차트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어떤 에너지가 증폭되고 있고 무엇이 절단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려 하는지를 기준으로 흐름을 하나씩 정밀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전일 흐름에서는 방향 에너지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축과 재확장이 반복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횡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심축 자체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에너지가 다시 응축되면서 다음 방향성을 준비하는 흐름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5월 21일 구조의 핵심은 단순한 상승 지속이나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라후의 증폭 에너지와 수성의 상태 전환 가속, 그리고 태양의 중심축 유지 작용이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압축된 방향성이 다시 팽창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조용해 보일 수 있어도 내부 에너지 자체는 계속 응축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최종 방향성 기준으로 보면 중심축 자체는 아직 상방 우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라후의 왜곡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는 짧은 흔들림, 급격한 방향 왜곡, 순간적인 급등과 급락성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달의 흐름입니다. 이번 달 에너지는 집단 감정 공명을 강하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특정 방향의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빠르게 한 방향으로 동조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심리가 흔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번 방향성이 붙기 시작하면 군중 에너지가 매우 빠르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갑자기 큰 방향성으로 증폭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합니다. 라후의 흐름은 이번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번 라후는 단순 변동성이 아니라 현재 활성화된 방향 벡터 자체를 과속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즉 이미 살아있는 방향성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키고 팽창시키고 현실적으로 과장되게 밀어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이번 구조에서는 에너지 왜곡과 팽창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방향 확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번 라후를 단순 속임수나 가짜 움직임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왜곡 자체보다도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증폭시키는지가 핵심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수성의 흐름은 상태 전환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에서는 횡보 상태와 확장 상태 사이의 전환 체감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시장이 조용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전환 압력이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성 구조에서는 단순한 변동성보다도 방향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순간적으로 움직임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합니다. K2의 흐름은 구조 절단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K2를 단순 붕괴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K2는 기존 정체 흐름, 균형 상태, 멈춰 있는 구조 자체를 잘라내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특정 구간에서 기존 흐름이 갑자기 끊기거나 정체되던 에너지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균형 상태가 어느 순간 빠르게 이탈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흐름입니다. 이번 태양은 중심축 유지 작용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전체 흐름의 중심 에너지 자체는 아직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방향 에너지의 응집력이 유지되고 있고 흐름의 중심축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에서는 중간 흔들림이 나타나더라도 중심 방향성 자체는 계속 유지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5월 21일의 핵심은
조용해 보이는 흐름 안에서 압축된 방향 에너지가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려는 구조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오와 수성은 속도를 증폭시키고 케투는 기존 정체 구조를 절단하며 태양은 전체 방향 중심축을 유지하려는 흐름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제 시간대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정부터 새벽 2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방향 탐색 에너지가 유지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달의 감정 공명과 수성의 상태 전환 대기 에너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은 한 방향으로 바로 확장되기보다는 좁은 범위 안에서 진동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방향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구간은 아직 본격적인 에너지 방출 단계라기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모일지를 탐색하는 흐름에 더 가까운 상태입니다. 새벽 2시부터 4시 구간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라오의 증폭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 움직임 자체보다도 변동의 진폭이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라오 구조는 단순 흔들림보다도 순간적으로 방향성이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흔들림이나 순간적인 방향 전환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구간의 핵심은 결과보다 증폭 자체라는 점입니다. 즉 시장이 방향을 확정했다기보다는 에너지의 진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흐름을 흔들기 시작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 구간으로 넘어가면 다시 흐름이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수성의 제압축 작용이 강화되면서 앞서 확대되던 움직임이 다시 내부로 말려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잠시 둔화될 수 있고 시장도 잠깐 정적인 분위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압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구간은 멈춤이라기보다는 다음 방향 방출을 위한 재응축 단계에 가깝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 구간에서는 다시 방향 에너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태양의 중심 정렬 작용이 강화되면서 흐름의 중심축이 다시 응집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시장 내부에서 특정 방향성이 조금씩 우세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이전까지는 에너지가 퍼져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하는 흐름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이번 구조에서는 태양이 중심축 유지 작용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이 응집되기 시작하면 흐름의 유지력도 함께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 구간은 확장 압력이 크게 증가하는 시간대입니다. 라오와 수성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압축되어 있던 방향 에너지가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 변동성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즉 방향 자체가 매우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가속되거나 짧은 시간 안에 흐름의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이번 하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 방출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응축되어 있던 방향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라오의 증폭성과 수성의 가속성이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임의 강도뿐 아니라 전개 속도 자체도 매우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강한 추세형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열어둬야 하는 구간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2시 구간에서는 케투의 구조 절단 압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기존 균형 상태나 정체되어 있던 흐름 자체를 잘라내려는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까지 유지되던 구조가 갑자기 끊기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절단이 반드시 붕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케투는 기존 흐름의 정체성을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구조를 이동시키려는 성향에 더 가깝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 구간에서는 방향 유지력이 시험받기 시작합니다. 태양의 중심축 유지 작용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앞서 방출된 방향 에너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제압축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즉 시장이 에너지를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다시 응축 단계로 들어갈지를 확인하는 흐름에 가까운 시간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는 전체 에너지가 점차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달의 감정 공명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앞서 확대되던 에너지 흐름도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향성이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완만하게 안정 흐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이번 마지막 구간은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는 단계라기보다는 하루 동안 방출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정리되는 흐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제 고점과 저점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번 5월 21일 흐름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 팽창 가능성이 열리는 구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단순 변동성이 아니라 라후의 방향 증폭 에너지와 K2의 구조 절단 에너지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핵심 구간에 가깝습니다. 즉 기존에 유지되던 균형 상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응축되어 있던 방향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시간대입니다. 특히 라후는 현재 활성화된 방향 벡터 자체를 과속시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에너지 팽창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K2의 절단 에너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존 정체 구조나 균형 흐름 자체를 끊어내려는 압력도 함께 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오전 후반부터 오후 초반 구간은 단순 흔들림보다는 구조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에너지 방출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저에너지 응축 가능성이 가장 강한 구간은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수성의 재압축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움직임 자체보다 내부 응축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겉으로는 시장이 잠시 조용해 보이거나 방향성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다시 내부로 모이기 시작하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응축이 강화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구간은 멈춤이라기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재응축 단계에 더 가까운 흐름입니다. 이제 전체 핵심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다른 감정 공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즉 특정 방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집단 심리의 동조화가 매우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라후는 현재 활성화된 방향 벡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 변동성보다도 에너지 자체를 과속화시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임이 발생하면 그 흐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수성은 상태 전환 속도를 계속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즉 횡보와 확장 사이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며 시장 체감 자체가 갑자기 바뀌는 흐름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K2는 기존 정체 구조를 절단하려는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멈춰 있던 균형 상태나 정체된 흐름 자체를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시키려는 힘이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전체 중심축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중간 과정에서 흔들림이 나타나더라도 흐름 중심 자체는 아직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5월 21일의 핵심은 단순 변동성이 아닙니다. 압축되어 있던 방향 에너지가 다시 재확장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정체 구조를 밀어내려는 흐름이 강화되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즉 이번 구조의 핵심은 응축된 에너지가 다시 방향성을 얻기 시작하는 확장 전환 흐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체 방향 해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5월 21일의 행성 구조를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 안정 상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압축되어 있던 방향 에너지가 다시 팽창성을 얻기 시작하는 흐름에 더 가까운 상태입니다. 즉 시장이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응축된 에너지가 다시 방향성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구조에서는 라후의 증폭 작용과 수성의 상태 전환 가속, 그리고 태양의 중심축 유지가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보다도 방향 에너지의 재활성화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하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던 흐름이 다시 속도를 얻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방향성이 다시 확장되려는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는 단순 변동성 장세와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핵심은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떤 방향 에너지가 계속 살아남고 증폭되는가에 있습니다. 이번 흐름의 핵심 포인트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면 초반에는 방향 탐색 에너지가 유지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시장이 바로 한 방향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흐름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 새벽 구간으로 들어가면 라후의 왜곡 진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짧은 흔들림이나
순간적인 방향 왜곡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단순 혼란이라기보다 에너지 증폭 과정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대로 넘어가면 다시 제압축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확대되던 움직임이 다시 내부로 응축되면서 다음 방향 방출을 준비하는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 오전 시간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방향 에너지가 다시 재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태양의 중심축 정렬이 강화되고 라후와 수성의 에너지까지 함께 살아나면서 압축되어 있던 흐름이 다시 빠르게 팽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정오 전후 구간에서는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방출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열어둬야 합니다. 이번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움직임 자체보다도 에너지가 현실화되는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후 구간으로 넘어가면 캣2의 구조 절단 압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기존 균형 구조나 정체되어 있던 흐름 자체를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이동시키려는 에너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단순 횡보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구조 자체를 이동시키는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합니다. 이후 야간 구간에서는 전체 에너지가 점차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달의 감정 공명이 완화되면서 앞서 확대되던 흐름도 점차 안정되거나 유지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이번 5월 21일의 핵심은 단순 조용한 장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압축된 방향 에너지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균형 구조를 밀어내려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이번 하루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응축된 방향 에너지가 다시 속도를 얻으며 기존 균형 구조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증폭 확장 구간의 날에 가까운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석이 끝난 뒤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단순 운세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의 흐름 자체를 바꾸기 위한 개인별 맞춤 에너지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분명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꼬이거나 인간관계, 금전, 건강, 방향성 문제처럼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이 이어지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구조도 다르고 현재 활성화된 에너지 흐름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맞는 방식이 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들 방식이 아니라 내 구조에 맞는 방향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흐름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뒤늦게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들이 성공의 열매를 따는 것을 보며 뒤늦게 후회하는 비용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에너지 흐름의 양극화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서도 누군가는 급격히 확장되고 누군가는 계속 정체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단순히 결과만 따라가기보다 내 흐름 자체를 먼저 이해하려는 시도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단순히 감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의도대로 조율하시겠습니까?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밖으로 그 비바람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입입니까? 아스터리언은 운명을 맞추는 점술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는 에너지 엔지니어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라는 무책임한 위로보다는 지금 당신의 어느 행성 에너지가 불균형하니 이 주파수를 보정해야 합니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의 도구를 제안하는 것. 이것이 아스터리언이 지향하는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명리학이라는 설계도는 태어난 순간 고정된 8글자를 통해 당신의 본질적인 성향과 삶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의 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베다 점성술 조티쉬의 핵심인 다샤 시스템은
단 1초 안에서도 당신의 차트에서 어떤 행성이 어떤 위치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정도로 세밀합니다. 명리학과 조티시. 이 두 시스템의 만남이 아스토리언이 제안하는 에너지 공학의 정수입니다. 조티시의 한 분야인 나트나 치키차, 즉 보석 처방의 관점에서 원석은 특정 행성의 에너지를 수신하고 증폭하는 에너지 필터이자 안테나입니다. 아스토리언은 이 원석을 통해 운명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교정법 중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방법, 나트나 치키차로 당신을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놓는 개입을 선택합니다. 아스토리언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팔찌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필드를 우주의 최적화된 빛과 연결하는 접속점입니다. 이 연결을 위해 아스토리언은 독보적인 분석과 검증으로 정확한 기준점을 찾고 개입 구조를 결정합니다. 단지 부귀해지도록 노란빛의 돌을 구성하거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고 검은빛의 돌을 구성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개입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서 지금 어떤 빛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에너지는 당신의 의도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해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분석도 저희의 몫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스토리언의 에너지 공학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항해 지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스토리언은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에 직접 개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명은 해석하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개입하는 순간에만 바뀝니다. 지금 이 흐름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지금 이 흐름에 개입한다면 당신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대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점으로 바꿀 것인가? 아스토리언은 그 기준점을 만드는 곳입니다. 필요한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의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